일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에 그릿을 갖는 거, 긍정적인 사고를 포함한 개념이 나는 나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항상 지 필요할 때만 얘기한대. 자료를 찾아보고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거. 넌 이거 잘하고 있냐?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열심히가 아니라 너 잘해야지. 너 이거는.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학자가 2007년에 연구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릿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거든요. 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그릿은 목표에 대한 인내와 끈기를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범위가 넓어요. 어떤 분야의 그릿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릿의 효과가 이렇다. 네가 어디든 그릿을 발휘해라 라고 이 연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워크 그릿은 운동에 그릿을 갖거나 학업에 그릿을 갖는 게 아니라 일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에 그릿을 갖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업무 수행 맥락에 맞게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이나 긍정적인 사고를 포함한 개념이 이제 워크 그릿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크 그릿을 진단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이게 개발한 측정 도구거든요. 저희 책에 보시면 125쪽, 총 20개 문항이고요. 3개의 하위 요소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지속적인 노력이랑 적극적인 학습이랑 이제 긍정적인 사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제 문항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이 엔젤라 더크워스가 이야기하는 거랑 가장 가까운 개념이고, 진단 도구를 만들 때 많은 근로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일에서 그릿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물어봤거든요. 일터 상황을 조금 반영해서 이제 개발된 게 요 밑에 하위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젤라 더크워스의 이제 그릿이라는 개념을 일에 특수하게 적용했고 일터 맥락을 반영한 개념이 워크 그릿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의미 있는 문항, 저한테 좀 와닿는 거는 몇 번이셨어요?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 18번, 19번. 다. 근데 이제 앞쪽도 앞쪽인데 저는 이제 뒤쪽 10번부터 한번 보면 나는 나의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고민한다. 그러니까 존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업무 목표를 일단 만들고 얘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고민한다. 뭐 이런 거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13번에 나는 지난 과업으로부터 배울 점을 탐색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거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제가 옛날에 강의 일지를 썼었어요. 오늘 강의를 딱 다녀오면 그러니까 그날 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쭉 일기처럼 썼었던 그게 성찰하시려고요? 네,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또 15번 업무 수행 시에 발생하는 많은 일은 나에게 배움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후배들하고 많은 동생들하고 많은 동료들하고 일을 한번 해보면 왜 의미로운 일, 가치로운 일, 성과가 좀 크게 빛나는 일,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너무 힘들지.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배움인데. 또 하나는 제가 16번이에요.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카톡을 보내거든요. 해결할 사람을 찾아서? 해결할 사람을 찾아요. 나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물어보냐면, 만약에 저 친구 저분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 난 기꺼이 알려줄 마음이 있어. 네네네. 그래서 나도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고 제가 적극적으로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군가는 항상 지 필요할 때만 얘기한대. 이럴 때 있다? 나 그렇게 되게 마음 아프더라. 네네. 내가 도움이 돼서 너무 고마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19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나는 새롭게 주어지는 업무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야,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데? 막 이래버리면 사실은 힘든 거거든. 뭐라도 기회가 된다. 자기가 좋은 기회로 잡는 것도 본인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어떤 경력 목표가 있어요. 내가 마케팅 분야에 엄청난 대가가 될 거야 라는 목표가 있을 때 어느 날은 완전히 핏된 업무 말고도 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요 라고 바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업무를 해서
내가 내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 업무에 관심을 가져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분명히 회사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업무 노하우에 차곡차곡 쌓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19번이 중요한 문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5번 문항, 나는 업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꾸준히 수행한다. 요게 이제 워크그릿이랑 그릿에 좀 가장 핏되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2번, 난이도가 높은 업무도 난이도가 높아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저의 역량 향상이 있어요. 18번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워크그릿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실함과 워크그릿이 비슷한 측면이 있거든요. 유사도가 있기는 한데 조금 결이 달라요. 그래서 성실성은 오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근데 워크그릿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목표를 위해서 탐구하고 지구력을 갖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성은 보고서를 기한에 맞춰서 빠짐없이 작성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갖춰서 제출하는 거. 워크그릿은 보고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한 뒤에도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 보고서가 나한테 다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해서 더 좋은 분석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고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거. 이런 게 워크그릿이거든요. 성실하다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에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야, 너 새로운 신입사원 어때? 야, 너희 팀장님 어때? 아니면 너 네 남자친구 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착해. 막 이렇게 얘기한 거. 착하긴 해. 착하기는 뭐 이거. 그러니까 이 성실이 그러니까 착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너 밑에 후배 있지? 걔는 어때? 그냥 얘가 되게 성실해. 이제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농업적 근면성?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어떤 큰 가치로 이제 뒀잖아요. 워크그릿은 약간 진짜 말한 것처럼 결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게. 성실한 거 말고, 상사가 팀원에게 업무를 맡길 때도 그래요. 성실하게 해온 거랑 워크그릿 가지고 해온 거랑은 결과물이 좀 다르다는 다르거든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있어. 넌 이거 잘하고 있냐? 그러면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야, 열심히가 아니라 너 잘해야지. 너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워크그릿은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회의 참여하는 것도 예를 들면 성실함은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 워크그릿은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거. 우리 막 옛날에 개근상 되게 의미 죽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거 생각나네 진짜. 워크그릿은 조직에 속한 직장인에게만 필요한 개념이 절대 아니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금 속성이거든요.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은 기워커, 그 플랫폼 노동자, 굉장히 많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모두에게 열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에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워크그릿이라고 해서 워크라는 단어를 앞에 써서 그렇지 모두가 다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조직이라는 말을 빼고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것에 대한 목표, 여기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관계도 왜 느슨한 관계, 단단한 관계 이제 그 맥락을 보면 되는데 최근에 드라마 했었던 것 중에 김 부장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나쁘진 않아. 굉장히 성실하고 회사에서도 그래도 뭐 나름 뭐 이제 주어지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해와서 부장이 됐어. 그때 딱 그 정도까지인 거죠. 딱 그 정도. 본인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왜 되어버렸잖아요. 조직에서. 내가 여태까지 조직에 이렇게 올인을 했는데 조직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 딱 그 모습까지가 느슨한 그릿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직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은 워크그릿의 뭐 한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워크그릿의 진짜 한 모습이네. 네네네. 대기업에만 그렇긴 하죠. 20년 넘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렇지. 일하는 사람한테는 모두 어느 정도의 그릿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인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워크그릿 점수가 좀 더 높아요. 이 한국인 맞아. 특유의 착실함과 네. 책임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릿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정도나 지속성의 차이로 느슨한 그릿이냐 단단한 그릿이냐 구분이 되는 거죠. 단단한 그릿이 결국은 워크그릿을 제일 잘 발휘하는 모습인데 단단한 그릿은 자신의 일에 스스로
의미를 알아서 너무 잘 부여하는 사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가진 그릿을 단단한 그릿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떠오르는 인물 있으세요? 몇 년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박세로이라는 그 인물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고 좀 단단한 그릿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드라마에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주로 단단한 그릿으로 표현이 많이 돼요. 지금 저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대행사라고 하는 드라마. 네네. 거기에 그런 역할도 맞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게 또 있다. 꼭 단단한 그릿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인생의 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느슨한 그릿이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느슨한 그릿도 그릿이 있는 건데 그렇지. 조금 약하고 루즈한 거거든요. 느슨한 그릿보다 단단한 그릿을 조금 더 권장하는 이유는 느슨한 그릿은 쉽게 지치거나 번아웃이 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는 느슨한 워크그릿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를 세우고 이제 조금 내 그릿을 좀 단단하게 더 쪼여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목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목표는 꼭 사회적인 성공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오래 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목표를 이 그릿하고 다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원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하고 부하 직원 간에. 근데 이 원원원은 사실은 뭐 가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원원원 1대1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1대1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하는 것보다 직접 목표를 조금 설정을 함께 해주고 그리고 목표를 잘 수행해 나가는지 팔로우업 해주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저희 책에는 워크그릿 소개와 함께 원원원을 같이 넣게 된 겁니다. 원원원 같은 개입이 있으면 워크그릿이 조직이나 잘 아니면 조직 안에서가 적용되겠다. 아니라도 단단한 워크그릿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